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송창식 씨의 노래 고래사냥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컴플렉스를 잘 치료를 해야만 된다는 것 부분들을 이렇게 봤고요. 컴플렉스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또 다른 노래 하나를 보고 그 내용을 통해서 심리학적인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런 해석이 아주 매력있고 재밌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해석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가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쉽게 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두 번째 볼 노래는 가시나무라는 노래예요.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듀엣이 부른 노래인데, 그 이후에는 가수 조성모 씨가 리바이벌을 해가지고 다시 불러서 유명해졌던 노래입니다. 아주 시적인 그런 가사를 담고 있는데, 이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지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네, 이런 가사입니다. 좀 슬프고 어둡고 이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 또 이렇게 너무 밝고 즐거운 것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가사가 별로 가슴에 안 와닿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좀 센티하고 자기 마음속에 그런 슬픔과 어두움을 반영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가사를 듣고 가슴이 아른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 무슨 뜻일까요? 내 속에. 여기서 말하는 내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나라는 것은 바로 컴플렉스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억압되어 있는 것. 전에 내 의식에 있던 것, 전에 나 자신의 한 부분이었지만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내 스스로가 내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억압해둔 내 모습들, 내가 싫어해서 억압해두기도 했겠지만 또 남들이나 환경이 싫어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넌 저기 들어가 있어, 그리고 억압해 놓은 그러한 내 모습들이에요. 그런 것이 억압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제일 큰 억압은요, 어릴 때에 엄마 아빠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 모습으로 인정해주고 반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거는 나쁜 모습이구나 하고 억압해 놓은 모습이 제일 큰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도덕적인 갈등으로 이렇게 내 안에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신의 쉴 곳 없네. 여기서 당신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외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내가 있는 사람,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들여 주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 속에 너무나 복잡한 내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당신이 쉴 곳 없네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향은 내면의 신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거듭 이야기하지만 그 빙산 그림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트 모양으로 표시했던 그러한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러한 내면의 신, 그거를 뭐 하느님이라 하든 하나님이라 하든 뭐 부처님이라 하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건 종교에서 붙인 이름일 뿐이고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 신의 모습, 그 기운이 우리 안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나한테로. 그 빙산 그림에 보면 그 하트의 빨간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막히지요. 컴플렉스들에 대해 막혀가지고 개인 무의식 안에 있는 내용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나한테까지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이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자, 이런 내 마음 안에 억압된 컴플렉스들이 내가 나 자신의 다른 모습들이 많이 억압되어 있으면 그네들은 항상 나오고 싶어 해요. 네. 왜냐하면 나 자신의 모습이니까 받아들여주고 싶어 해요.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들이 우리 마음 안에 꽉 차 있으면 항상 뭔가를 갈망하고 애원하고 뭔가를 욕구하고 그런 충동으로 나타나요. 이제 그래서 헛된 바램이라 그런 거예요. 그 충동이나 바램들은 사실은 나 자신과 통합되고 싶어하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투사 배웠죠, 그죠? 투사.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정신적인 내용물인데 바깥에 던져서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 안에 컴플렉스들이 많으면 그게 이제 바깥에 나는 저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싶고 이것도 붙잡고 싶고 뭐 바깥에 이렇게 헛된 욕망과 바람들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또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그러는 거죠. 그런 것들 헛된 욕망과 바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내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내면의 신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는 외부에 투사돼 가지고 헛된 환상으로 눈앞에 이렇게 어른어른됩니다. 눈앞에서 항상 뭔가 번쩍이는 한방, 삶의 어떤 멋진 거 이런 걸로 내 앞에서 이렇게 어른돼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자, 이런 무의식 안에 있는 내 마음의 그 창고, 내 마음의 지하 창고는 어둡습니다. 깜깜해요.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아니에요.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첫째 시간에 고려 사냥할 때, 그 가사에도 슬픔 이야기 나왔었죠.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정서는 슬픔이에요. 슬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는. 그것이 이제 분노로도 표현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래서 내가 그 빙산 그림에서 우리 개인의 어떤 그런 무의식 안에 있는 컴플렉스들을 이렇게 어떤 덩어리에 가시가 박혀 있는 걸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시 같은 그런 마음의 짐덩어리들이 내 마음도 찌르고, 그래서 안에서 피가 나죠. 그죠? 속상하고,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투사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시로 작용하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지에 찔려 날아가고, 가시나무, 내 마음 안이 가시가 이렇게 뭐 많이 나 있는 그런 가시나무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삭막하고. 이제 어린 새들이라는 것은 새들은 이렇게 파다닥 이렇게 가볍게 날아다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밝고 어떤 즐거운 마음, 어떤 기쁨 이런 어떤 감정들을 의미해요. 그런 것도 내 마음 안에 그런 가시로 가득 차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죠. 찔려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네.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음미하면서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의 컴플렉스 이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남은 시간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플렉스란 말 자체가 여러분들 열등감으로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열등감의 감정만이 아닙니다. 일단 영어 단어 컴플렉스라는 뜻은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덩어리. 덩어리.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 단지 할 때 그 단지라는 것은 이제 한 덩어리죠. 한 덩어리. 아파트 한 단지. 순간적으로 흐름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을 겁니다. 촬영하는 도중에 갑자기 재난 문자가 오는 바람에 촬영이 끊겨서 다시 이어서 다시 이제 촬영을 할 겁니다. 조금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계속 설명하면 컴플렉스라는 것은 아파트 단지가 이제 한 단지 안에 뭐 5개 동, 6개 동 묶어가지고 한 단지라 그러잖아요. 아파트먼트 컴플렉스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 컴플렉스 그러면 열등감보다도 여러분이 이제 어떤 한 덩어리, 어떤 이렇게 마음의 한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사람의 정신은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그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나 자신은 이렇게 김기환, 그러면 이렇게 의식이 그냥 하나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할된 덩어리들도 돼 있어요. 마치 우리 육체도 내가 한 몸을 갖고 있지만, 이 안에 뭐 심장, 뭐 대장, 뭐 눈, 뇌, 뭐 이런 뼈, 여러 가지 장기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육체를 이루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정신도 하나의 덩어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단위체들, 여러 가지 덩어리들로 이렇게 그것이 하나의 나 자신의 전체 정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이제 마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덩어리들을 이제 다 컴플렉스라 그래요. 컴플렉스. 그런 덩어리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의 정신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컴플렉스가 이제 우리가 흔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하듯이, 어떤 때는 내 자신의 어떤 사고의 흐름, 뭔가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하고 공부하고 하다가 갑자기 뭔가 불편한 어떤 감정이 이렇게 탁 치고 올라와가지고 그만 이렇게 사고가 잘 안 되는 그런 회방꾼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또 당황하게 만들거나 또 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가하는 행동이라든지 말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아주 크게 화를 내는 반응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때는 어떤 가슴을 이렇게 콕 찌르는 마음을 아프게 그 한마디 말이나 행동이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작용할 때 컴플렉스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컴플렉스가 이렇게 꿈틀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뭐 질서를 잘 잡고 있는 그러한 의식의 상태가 이렇게 교란이 되고 막 무질서하게 막 흩어져 버립니다. 나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보통 나타나는 반응은 얼굴이 이렇게 굳어진다거나 갑자기 누군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이렇게
굳어버린다든지, 혹은 이렇게 창백해진다든지, 하얗게 된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자주 붉어지는 사람들, 예. 얼굴이 자주 상기되고 붉어지는 사람도 마음 안에 뭔가 불편하게 하는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막 떨린다든지, 그다음에 말문이 막힌다든지, 더듬거린다든지, 예.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또 갑자기 막 횡설수설한다든지, 이런 것들, 당혹스러운 체험들인데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지 않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타나서 갑자기 현재 이렇게 안정된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컴플렉스의 작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나도 모르게 말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중요한 약속을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린다거나 그다음에 뭐 그런 어떤 현상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 그런 체험이 안 됩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컴플렉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흥분되는 그런 이유를 곧잘 그 사람의 아픈 데를 찔렀기 때문이다. 약점을 찔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컴플렉스는 바로 그 아픈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 이제 그 상대방이 사실은 그럼 압니까, 그죠? 내 안에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지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무심코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그냥 나한테 당겨와서 찔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의도적으로 찌른 건 아니지만 안 찔렀는데도 그 근처에만 가도 스스로 찌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괜히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스스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는 바로 이 아픈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컴플렉스는 우리가 언젠가 그 컴플렉스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위치에 마음의 상처도 같이 있어요. 내가 어린 시절이나 혹은 뭐 커서도 누군가로부터 말이나 행동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크게 확 받았어요. 받았으면 거기에 이제 상처가 나겠죠, 그죠? 불편한 상처. 그 상처가 이렇게 아물거나 치료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덩어리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게 컴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덩어리를 키워가지고 점점 이렇게 덩어리가 커집니다. 그게 나한테 어떤 불편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아픈 곳을 찔렀다고 아픈 곳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컴플렉스를 열등의식, 열등감과 동일한 말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컴플렉스는 그런 열등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열등감도 있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고요. 모든 감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우월감, 또 기쁨, 즐거움, 행복감, 분노, 공포, 어떤 그 내가 표현해야 될 정도 이상의 감정반이 크게 일어날 때 거기에는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컴플렉스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월감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이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한편에 가서는 이쪽에서는 나보다 이렇게 낫고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서는 열등감을 느끼지만 또 다른 데 가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는 우월감을 느껴요.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이제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따라다닙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 뭐 심리학을 몰라도 컴플렉스라는 이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그냥 흔하게 쓰는 말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나는 뭐 이렇게 신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나는 뭐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내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아들어야 하는 것은 정말 모르고 있는 건 뭔가 하면 내가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컴플렉스가 나를 가지고 있어요. 컴플렉스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버릴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냥 너 저리 가. 난 너 때문에 불편하니까 가라고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컴플렉스가 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합니다. 내 의지대로 그렇게 컴플렉스를 버리지 못해요. 치료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하고. 자, 이렇게 컴플렉스가 우리 무의식안에서 이렇게 배열이 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의식, 내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는 의식에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식이 이렇게 하나의 질서 잡힌 단일체로 이렇게 있는 게 깨져버리고 그렇게 못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 심할 때는 기억력조차 눈에 띄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뭔가를 뭐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난다든지 망각하는 어떤 그런 현상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는요, 에너지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 자신의 어떤 힘을 훨씬 능가하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의식에 뛰어들어와 가지고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나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된 컴플렉스는 일시적으로 우리를 부자연스러운 상태, 자유롭지 못한 상태, 또 강박적인 사고나 행동 상태에 가두어 둡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만 이렇게 남들 앞에 서면 얼굴이 붉어지고 해서 어떤 사람은요 얼굴 붉어지는 것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내가 또 이렇게 누구 앞에 가면 또 어느 앞에 사람들 앞에 서면 또 얼굴이 붉어지고 당황스러워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불안까지 막 느껴요. 그리고 사람을 그냥 부자연스럽게 만들죠. 부자연스럽게. 안 그러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강박적인 사고나 행동 상태 요런 거는 이제 나중에 노이로제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면서 신경증에서 공부하면서 상세하게 이제 더 다룰 겁니다. 그 노이로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콤플렉스를 미리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 있죠, 그죠? 아이들이 이렇게 틱이라 그러죠, 틱 현상. 아이들이 이렇게 눈을 막 이렇게 습관적으로 계속 깜박거린다거나 뭐 입을 실룩거린다든지 이런 틱 현상, 이런 어떤 거라든지 뭐 어떤 강박적인 사고, 예를 들면 이제 부엌에 가스를 잠궜는데도 안 잠근 것 같아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체크하고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게 분명히 이거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려 그러면 안 돼요. 안 하려 그러면 불안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뭔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그러한 에너지, 힘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둘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컴플렉스 계속 할 건데요. 이러한 컴플렉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우리는 어떻게 이 컴플렉스를 이제 직면할 수 있겠나, 어떻게
이 컴플렉스를 해소할 수 있나,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는 걸로 하고 하겠습니다. 이 컴플렉스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피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남들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 두세요. 예,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이렇게 많은 지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